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을 시작합니다. 참 길게도 끈 전쟁이지요. 20년이나 끌었는데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을 이제 때려잡으려던 미국 이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탈레반의 승리지요. 이 현상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자의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해 득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참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군요.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곳, 그 일대 스탄 이런 나라들이 많은데 스탄이라는 말, 땅이라는 얘기죠. 우즈베키스탄 그러면 우즈벡 사람들이 사는 땅.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아프간 사람들이 사는 땅이네요. 이 땅을 놓고 참 굉장히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열강들이 이 땅의 지배권을 장악하려고 많이 노력했죠. 근대에 들어서 열강 중에서 이 땅을 제일 먼저 지배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세력은 영국이었습니다. 근데 영국이 거기서 뿌리를 내리는데 성공을 못했죠. 그때는 러시아의 입김, 구소련이죠. 소련의 입김이 강해서 그 소련의 입김이 공산주의를 불어넣었고 그것에 견디지 못해서 영국이 이제 손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이 들어갔습니다. 그 공산 치하에 당분간 또 공산주의 경험을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체제에 대해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무슬림들이 저항을 했고 그 민족주의 세력들이 저항을 해서 그래서 구소련하고 오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 결국은 이제 탈레반들이 이 구소련 세력을 몰아내고 자기들의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이 탈레반이라는 말은 무슬림 원리주의자들 중에서 아프가니스탄의 남부 지역에 주로 이제 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도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나 똑같이 이제 다민족 사회입니다만은 아프가니스탄의 주로 남부 지역에 걸쳐서 넓게 살고 있고 가장 많은 인구 비율을 가지고 있는 파슈툰족. 이들은 이슬람 중에서 수니파에 속하는 집단인데 이 파슈툰족들 중에서 이슬람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 한 학교의 학생들 집단, 그 학교에서 이슬람을 공부하는 학생들 집단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의한 아프가니스탄 민족 집단이죠. 이들은 굉장히 아주 엄격한 이슬람 원리주의를 지키는 그러한 세력들이어서 이들이 집권하는 동안에 굉장히 그 여성에 대한 탄압이라든지 타 종교에 대한 이 배척이라든지 이런 것이 심각하게 자행이 돼서 국제적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정부를 세우고 그렇게 나라 살림을 꾸리고 살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최빈국에 해당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하던 탈레반이 왜 미국하고 싸우게 됐느냐? 미국에서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이때 미국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는데 이 사건을 주동한 자가 알카에다, 이 또한 이제 극렬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인데 그 알카에다의 수장이 오사마 빈 라덴이었죠. 이 자가 도망을 가다가 아프가니스탄의 산악지대로 숨어 들어갔지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오사마 빈 라덴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가 이걸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 형제를 내줄 수 없다. 결국은 미국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척을 지게 되고 미국이 포격을 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엄청난 포격을 두드려 부시면서 이제 카불을 점령하고 미군이 들어갔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을 체포하겠다는 명분이었죠. 그러고 가다가 보니까 탈레반하고의 미국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고 이것이 20년을 끌었습니다. 그 사이에 미국은 친미 세력으로다가 정부를 다시 세우게 되는데 탈레반 세력을 몰아내고 그 정권이 만들어지는 중심이 아프가니스탄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파슈툰족이 탈레반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다종족을 묶어서 연합 세력으로 정부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민족적 정통성에 있어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정부를 연립정부로 만들어서 세워놓고 미국이 탈레반과 20년 동안 전쟁을 했던 겁니다. 당연히 탈레반으로서는 그냥 물러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 결국 20년이 지난 다음에 참 끈질긴 전쟁이었죠. 아프가니스탄의 지형상의 그런 문제들,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 그리고 인종 간의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겹치니까 이 속에서 미국이 자기 마음대로 전쟁의 성과를 끌고 가기가 무척이나 어려웠던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2020년에 와서 트럼프가 야 이제 전쟁 좀 그만하자. 아 우리 여기서 별 재미없어. 예, 이익도 없고 우리가 이걸 길게 끌고 가야 할 이유도 없어.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게 된다. 탈레반하고. 거기에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아무것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사실 위성정부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평화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하고 빠져나올래다가 보니까 이제 포로 교환의 조건이 안 맞는다 뭐 이런 이제 밀당이 좀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2021년 8월에 와서 미군이 완전 철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프가니스탄 민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우리가 외침을 막아내고 우리 민족의 권리를 지킨 거야. 뭐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없지 않죠. 그러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입장, 그리고 미 측에서 미국을 지원했던 이런 쪽에서 보면 미국 너희 뭐야. 베트남에서 한번 그렇게 당해서 져봤으면 됐지. 아프간에서도 또 깨진 거네. 미국 이래갖고 쓰겠냐? 누가 믿겠냐? 동맹이라는 것들에 대한 약속, 미국의 약속, 우리 그거 믿을 수 있겠냐? 심지어는 바이든이 취임하면서 했던 이제 미국이 돌아왔다. 이 말 이제 믿을 수 있겠냐? 이래가지고 믿을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미국의 패전이냐? 참 이거는 좀 더 역사가 진행되는 걸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이 위치는 지정학적 위치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프가니스탄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나라가 이란인데 이란은 시아파로 지금 미국하고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나라죠.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은 순위파입니다. 미국하고 전쟁을 했지만 미국하고 이해가 언제 어떻게 또다시 닿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경제력의 지원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죠. 베트남의 모양을 또 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파키스탄이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하고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여기는 종교적인 대립 이것 때문에 두고두고 사이가 안 좋은 나라인데 지금 인도는 미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이에서 미국의 역할이 과연 이 다음에 어느 쪽으로 어떻게 기울게 될지 이거에 따라서 그 상황은 다양하게 변할 겁니다. 전통적으로 아프가니스탄하고 중국도 별로 사이가 좋지 않죠. 파키스탄하고 중국은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사이가 안 좋은데 중국하고 인도가 사이가 안 좋다고 보니까 적은 친구라고 그래서 파키스탄은 중국하고 사이가 좋죠. 이 아주 복잡한 계산이 이곳에서는 오고 가야 합니다. 더구나 중국은 지금 신장 위구르에 이슬람 신자들이 거의 전부가 이제 그 지역의 주민들인데 이곳의 독립이 지금 계속 그 주민들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이를 돕는 세력으로서 탈레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 중국으로서는 정말 골치 아픈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탈레반들과 또 손을 잡으려고 나서야 되겠지요. 과연 어떻게 이러한 국제적인 역학관계가 정리가 될지는 좀 더 지켜보지 않으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헤드라인을 동맹은 미국을 의심하고 중국은 웃고 있다라는 일면 헤드라인을 뽑았는데 글쎄요. 꼭 그렇기만 할지 그것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제 미국의 이 일방적인 행위를 의심스럽게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쪽이 많이 있습니다만 탈레반이 워낙 악독한 세력이었다 이런 이제 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반감 때문에도 그런 이제 평가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일각에서는 그게 아니야. 미국은 지금 세계적인 모든 군사력을
아시아 태평양 쪽으로 집중시키고 있어. 동아시아 쪽으로 전력을 지금 집중시키고 있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과정이야 라고 분석하는 이런 전략 분석가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결국 미국의 주적은 중국이라는 거지요. 중국과 싸우기 위해서는 미국 같은 전력을 가지고도 집중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아프간에 그렇게 오랫동안 발목이 잡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만일 그런 분석이 제대로 된 분석이라고 한다면 우리 한반도를 포함하는 이 동아시아 쪽의 전쟁을 향한 파고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런 사태를 놓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 생각해야 할 것들 이 몇 가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아마 어느 쪽에서는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이것을 선호하는 집단들, 소위 종북 세력 쪽에서는 남모르는 미소를 흘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그랬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랬어. 한반도에서도 조금만 더 하면 그와 똑같은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계산을 하면서 웃음을 뒤로 감추는 이런 세력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사태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대개 자유주의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분열하기가 쉽고, 분열을 하게 되면 그 사회에는 그 집단은 부패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분열과 부패로 얼룩져 있는 집단은 그 집단을 먹잇감으로 삼고 달려드는 획일적인 이념 집단 앞에 항상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자유월남이 패망할 때에 베트남의 사태가 그랬고, 오늘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도 사실 미국이라는 막강한 힘이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합에서 만들어진 정부, 그 연정 하나를 유지시키지 못한 집단들의 분열과 부패, 이것이 결국 그들을 몰락의 길로 끌고 갔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과연 그러한 분열과 부패의 걱정이 없는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그와 같은 획일적인 늑대 집단이 우리 곁에는 존재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냉철한 자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세상에는 남을 위해서 영원히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러한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국가 간의 관계일 땐 더욱이나 그렇다라는 겁니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그러한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실제로 도움을 주는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사람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나의 자세를 먼저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자유월남과 이번 아프간의 전 정부의 사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모든 현상은 우리가 채널 이스타K에서 The Same, Not the Same이라는 주제 하에서 공부한 바 있지만 다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다 다른 면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월남이나 무너진 아프가니스탄의 정부와는 달리 세계 10위권의 국력을 가지고 있는 경제 강국이고, 대단히 깨어있는 우리 독자들, 채널 이스타K의 독자들 같이 대단히 깨어있는 지식인 집단을 단단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동맹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각오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아프간 사태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우방이니 혈맹이니 동맹이니 이 모두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그런 세력들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